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붕괴 현상으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 권력 투쟁이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한 번의 외출에도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외무장관이 은밀하게 사라졌고 이제 국방장관과 군부의 핵심 인사들마저 사라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외국을 방문할 때 수백 명의 수행원을 동반하고 그의 편집증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극심한 편집증은 독재자의 말기를 예고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시진핑의 잠재적 오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한 편집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독재자가 누군가의 암살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시진핑 역시 이러한 감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방의 중심 인물은 장쩌민이었습니다. 이제 장쩌민은 사망했고 그의 오랜 신뢰를 받아왔던 젠칭홍은 여전히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장쩌민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젠칭홍은 항상 그의 오른쪽을 지켰습니다. 이제 젠칭홍도 80대가 넘었고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지배력에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은 여전히 젠칭홍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원래 베이다이 회의에서 젠칭홍은 시진핑을 강력하게 꾸짖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매년 베이다이 해변 리조트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쩌민 사망 이후 시진핑의 독재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젠칭홍의 질책은 시진핑 독재 권력의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국방부 장관 리 상부가 8월 30일 이후에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군부 내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 위원장인 장 요사오도 사라졌습니다. 장 요사오는 미국의 합참의장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이러한 중국 군부의 핵심들의 실종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군부를 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켓군부터 해군, 공군, 그리고 전략 지원 군부까지 다양한 군사 조직에서 시진핑의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분석은 리 상부와 장 요사오가 공산당 내 군부 2세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형성해 놓은 파별이나 계보가 시진핑 주석에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는 의도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모두 부패 척결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자신에게 충성이 약한 인사를 청산하고 대신에 충성도가 높은 측근들로 군부들을 재편하라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중국의 외무부 장관 칭강이 은밀하게 사라졌습니다. 국방장관 리 상부 역시 급속한 승진과 함께 은밀하게 사라지는 것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등장해서 은밀하게 사라지고 은밀하게 다른 인물로 교체되는 패턴은
공산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 미스터리 베일에 덮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극도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끔찍한 현상입니다. 지난 8월 말 시진핑 주석은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남아공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베이다이히 회의에서 젠칭홍에게 비판을 받은 이후라서 시 주석의 불신과 공포감은 더욱 격렬한 편집 증세로 나타났습니다. 남아공 방문 한 달 전부터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극도로 치밀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진핑이 머무를 예정인 호텔의 모든 시설들을 철저하게 철거되었고 가구부터 매트리스, 침대, 그리고 심지어 컵과 그릇까지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고대 중국 황제들이 지방 순회를 할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편집 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는 군부와 적대 세력에 대한 대규모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김일성과 같은 역사적 독자자들과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해외 방문 시 자신의 대변까지 경호원들에게 수집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유전자 흔적마저 남기지 않으려는 독재자 특유의 편집 증세라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브릭스 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던 연설을 취소한 것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중국이 주도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국제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큰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상무장관이 연설을 대신하기는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예정된 시간에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극도의 암살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후문입니다. 더욱이 남아공에서 브릭스 회의가 끝난 이후에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신장 위구르 지역을 통해 우회해서 복귀했습니다. 그의 보안팀이 사전에 암살 계획을 파악하고 이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급히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9월 초 인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 주석은 불참했습니다. 그 대신 리창 총리가 중국을 대표해서 참석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은 시진핑 주석에게 몰아치는 어두운 그림자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정보가 나올 만큼 위기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와그너 그룹에서 프리고진이 배신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시진핑 주석은 군부를 더욱 불신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두려움과 강박관념에 의해서 점점 편집 증세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수차례에 걸쳐서 역대급 수해가 중국 북동부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현장 방문을 못했습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G20 회의에도 불참한 것은 단순히 놀라움을 넘어서 세계가 중국 내부 상황에 깊은 의심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중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기회까지 포기했다는 점에서 권력 투쟁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일자리와 결혼, 주거지를 찾기 위해서 중국 청년들은 길거리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시진핑 체제는 정치적 대변력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커피콩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